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질문과 모두가 내게 던진 의심의 시선. 책만 읽던 유학생의 말수적은 왜소한 체격. 강남 출신의 온실 속 화초. 하지만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공익 보낼 줄 알았던 조카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신병의 선택이 최전방을 뒤흔듭니다. 저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외삼촌의 굳은 표정과 마주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두 팔을 교차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류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왜 내게 보여주지 않았지, 준혁아? 외삼촌의 목소리에는 평소엔 없던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입영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아마도 어머니가 알려드린 모양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었을 뿐이죠. 이 애가 군대를 간다고. 306보 충대에. 외삼촌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교수이자 옛 운동권 출신인 그는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신 동안 저를 돌봐주셨고 제 결정에 항상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준혁이, 넌 미국에서 자랐잖아. 책만 보던 아이가 갑자기 전방이라니 말이 되니? 공익이라도 지원하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유학하며 보낸 시간, 책 읽기를 좋아하는 모습, 말수 적은 성격. 모두가 저를 군대와는 거리가 먼 아이로 봤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제가 체육관에서 보낸 시간들입니다. 삼촌, 제가 선택한 겁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미쳤구나. 너같이 왜소한 체격으로 어떻게 군 생활을 하려고. 너 거기가 어딘지 알아? 북한과 맞닿은 전방이야.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외삼촌은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저는 기회를 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검도 메달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전국대회 우승 기록, 유단자 증명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온 제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밤 짐을 꾸리며 다짐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외모와 미국 유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떼버릴 기회가 왔다고요. 거울 속 왜소해 보이는 제 모습이 의문을 던져왔습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아침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외삼촌은 현관에서 묵묵히 저를 배웅했습니다. 준혁아, 넌 강하지 않아도 돼. 그게 내 장점이야. 삼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외삼촌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제 가슴 속에는 그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소가 끝나고 자대 배치 첫날, 강원도 최전방 GOP 수색대 내무반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낯선 환경, 낯선 눈빛들. 제 왜소한 체격과 지적인 외모는 이곳에서 단번에 튀어 보였습니다. 어디서 왔어, 신병? 도윤 병장의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직감했죠. 서울입니다. 강남에서 왔습니다. 강남. 거기 좋은 대학 많은데 공부는 안 했나 보네. 주변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더플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가능한 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지정된 침상으로 향했죠. 미국에서 살았다면서? 영어나 잘하겠네. 여긴 PX 당번이나 할래? 도윤 병장의 말에 내무반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저 미소로 답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청소, 잡무, 끝없는 갈굼의 반복이었죠.
특히 도윤 병장은 저를 집중 타겟으로 삼은 듯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팔의 근육통은 제가 이곳에 적응해 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훈련 중 민지우 하사가 다가왔습니다. 장준혁 유도와 검도 경력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이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 병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네, 맞습니다. 단수는 검도 4단, 합기도 3단입니다. 내무반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도윤 병장은 코웃음을 쳤죠. 유단자면 뭐해? 여긴 도장이 아니라 군대야. 너 여기선 그냥 쫄보야. 민지우 하사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신체 훈련 안 된 병사들이 사고를 많이 친다. 장준혁 특히 주의해서 지켜보겠다. 그 말에 내무반 전체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때가 올 거라고,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야간 훈련 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평하는 가운데 저는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죠. 어둠 속에서 제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훈련 귀국 후 전국 대회를 준비하며 익힌 집중력이 지금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곧 보여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절박함이 제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는 군인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밤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철책선 감시탑에서 망원경으로 비무장지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고 귀를 간지럽히는 바람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죠. 그때였습니다. 철책 너머 약 300m 지점, 숲풀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제 눈에만 보이는 착각은 아니었습니다. 수풀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야생동물의 움직임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본부, 여기 감시탑 3번. 수상한 움직임 발견됨. 북동쪽 300m 지점. 무전기를 통해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대답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장준혁 통사, 망원경 배율 확인했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일 확률 높음. 계속 주시하기 바람. 당직 부사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병의 예민한 반응쯤으로 여기는 듯했죠.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야외 생존 훈련을 받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연의 움직임과 인위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바람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했지만 돌아온 응답은 더 냉담했습니다. 알았어. 신병 때는 다 그래. 일단 지켜보기 바람. 그 순간 수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멈춘 것처럼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분명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근무를 마친 후 당직실에 들렀습니다. 무시당한 보고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빈 기록지에 제가 본 것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위치, 시간, 움직임의 패턴, 지속 시간까지. 당직 사무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두었죠. 뭐 하는 거야, 이병?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 병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감시탑에서 허위 보고했다고 들었는데 또 지금 뭐 하는 거지? 도윤 병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꿈틀거리는 불쾌감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넌 진짜 눈에 띄고 싶어서 환각까지 보는구나. 대답하지 않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착각했을까? 아니, 분명히 봤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어.
새벽 4시 요란한 비상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통신병의 긴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진돗개 하나 발령. 반복합니다. 진돗개 하나 발령. 무장공비 침투 상황을 알리는 암호였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본 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부대 전체가 비상상태로 돌입했습니다. 모두가 총기를 챙기고 전투복을 갖추는 소리로 내무반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도 서둘러 준비를 마쳤죠. 부대장이 작전회의실로 모든 대원을 소집했습니다. 어젯밤 장준혁 이병의 보고와 기록이 상황 판단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부대장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도윤 병장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죠. 부대장은 지도를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감시탑 3번 북동쪽 지역에서 2명의 무장공비 흔적이 확인되었다. 지금부터 수색작전을 실시한다. 어조와 비조로 나눠 작전을 수행하겠다. 부대장은 조를 편성했고 저는 예상 밖으로 도윤 병장과 같은 어조에 배치됐습니다. 도윤 병장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지금은 개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장준혁 이병, 앞으로 나와보게. 부대장의 호출에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황을 처음 발견한 병사로서 어조의 길 안내를 맡겠다. 알겠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히 숲을 살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추적 기술, 검도에서 익힌 직감, 그리고 합기도에서 단련한 신체 감각이 모두 깨어나고 있었죠. 야, 준혁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야?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윤 병장의 조롱어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 약 50m 지점에서 나뭇가지가 부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도윤 병장님, 11시 방향 50m 지점에 의심 움직임 있습니다. 또 시작이네. 내가 확인해 볼게. 도윤 병장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직감은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병장님, 기다려 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목 뒤에서 검은 형체가 튀어나왔습니다. 도윤 병장이 총을 들어올렸지만 방아쇠가 걸렸는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공비의 총구가 도윤 병장을 향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몇 년간 검도에서 익힌 발놀림으로 폭발적인 속도를 내며 도윤 병장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비가 놀라 잠시 주춤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검도의 일도류 기술처럼 오른팔을 휘둘러 공비의 총구를 쳐냈습니다. 이어서 합기도에서 수천 번 연습한 관절기로 공비의 손목을 제압했죠. 상대방이 균형을 잃는 순간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어 그대로 매치기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공비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모두 엎드려.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번째 공비가 나타나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곧 제압되었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도윤 병장은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너 뭐냐 진짜? 내가 나를 살렸어. 부대로 귀환하는 길은 묘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도윤 병장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어조 전체에 빠르게 퍼졌죠. 저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일부는 존경의 빛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 본부에 도착하자 부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지호 하사도 그 자리에 있었죠. 장준혁 이병, 오늘 작전에서 보여준 용기와 기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부대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지호 하사는 저를 새롭게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민하사,
장준혁 이병을 특수전투조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민지우 하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부대장님, 신병을 전투조에 배치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아직 기본 훈련도 완벽히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 하사도 오늘 상황을 목격했잖아. 이 병사는 이미 실전에서 생명을 구했어. 민지우 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준혁 이병 몇 년간 무술을 훈련했나? 검도는 8세부터, 합기도는 10세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전국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걸 입대할 때 왜 알리지 않았지? 입대 지원서에 기재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민지우 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너가 공비를 제압할 때 본 눈빛은 내가 본 가장 침착한 눈빛이었다. 긴장하지 않았나? 질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검도 시합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특수 전투조 편입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내무반은 술렁이었습니다. 제가 왜 전투조에? 신병이 전투조라니 말이 되나? 그게 실화냐? 유학생 녀석이 맨손으로 공비를 제압했다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윤 병장은 이전과 달리 조용히 자신의 침상에 앉아 있었죠.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특수 전투조 12명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최연소, 최저 계급으로 그 안에 포함되었죠. 민지우 하사가 저희를 모아놓고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산악지대 공비 잔당 수색 작전을 실시한다. 이번에 확보한 정보로는 최소 6명의 무장 공비가 경계 지역을 침투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지우 하사의 시선이 잠시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장준혁 이병, 당신은 이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준비됐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온 것입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산악지대 수색작전 셋째 날, 날씨는 우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리고 간간히 비가 내려 시야는 제한적이었죠. 12명의 특수 전투조는 세 팀으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우 하사, 도윤 병장을 포함한 4인조에 배치됐습니다. 이 지형은 매복하기 좋은 곳이다. 주의해라. 민지우 하사의 경고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려 모든 감각을 열어두었습니다. 검도에서 배운 기선, 상대의 의도를 감지하는 기술이 지금 이곳에서도 유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총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다른 팀과 교전이 시작된 모양이었죠. 무전기를 통해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팀, 적 발견. 2명 이상 확인. 김태준 일병 총상 입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위치는 우리에게서 약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민지우 하사가 즉시 대응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이동하겠다. 현 위치 유지 바람.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는 부상당한 김태준 일병이 노출된 위치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탄환이 계속해서 날아드는 가운데 아무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죠. 추가 지원 없이는 접근 불가능합니다. 부상병 상태 위급합니다. 민지우 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고참들도 망설임이 역력했습니다. 500m를 달려가 적의 사격 아래 부상병을 구출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국대회 결승전에 섰을 때처럼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선명한 집중력만 남았습니다.
하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민지우 하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혼자 갔다간 죽는다. 제가 검도 시합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상대가 볼 수 없는 각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쪽 능선을 타고 가면 공비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민지우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우리가 어모 사격으로 지원하겠다. 몸을 낮추고 능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검도에서 단련한 폭발적인 순발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태준 일병은 바위 뒤에 웅크려 있었고 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어모 사격이 시작되자 공비들의 주의가 분산됐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위에서 바위로 뛰어 김태준 일병에게 도달했습니다. 일병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 온몸에 힘을 주어 그를 업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단의 순간이었죠. 하사님, 수류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신호하면 비지점으로 던져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측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무전을 통해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고참들은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민지우 하사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신호조 장준혁. 수류탄 폭발음과 함께 김태준 일병을 업고 측면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공비들은 수류탄 투척 지점에 집중하고 있었고 우리는 사각지대를 통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 민지우 하사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의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무장 공비 6명을 생포하고 1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죠. 김태준 일병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응급 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부대장은 작전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 작전에 큰 관심을 보였고 언론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장준혁 이병, 이번 작전에서 당신의 행동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부대장이 저를 행정반으로 불러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웅이 되는 길이다. 신병이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고 전략적 판단으로 작전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일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식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진 상태였고 전우들의 시선은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 병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진짜 대단하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외삼촌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제 선택을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이니까요. 이틀 후 언론 발표가 있었고 제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신병 장준혁, 실전 대응 영웅적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요.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외삼촌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외삼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TV에서 내 이야기를 봤다. 내가 맨손으로 무장 공비를 제압하고 부상당한 전우를 구했다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앞에 앉은 외삼촌은 더 이상 강인한 운동권 출신의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조카를 걱정하는 평범한 가족이었죠. 내가 틀렸다, 준혁아. 내가 나라를 지켰구나. 외삼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군대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삼촌, 군인은 제복을 입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의미를 찾았어요. 외삼촌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했어. 내가 내 신념을 바꿨구나. 그 순간 제 가슴에 뭉클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용기나 무술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이었으니까요. 작전 성공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제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대 내에서 영웅이라는 칭호보다 더 친근한 별명이 생겼죠. 진조교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훈련장에는 신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기초 무술 훈련을 받기 위해서죠. 공식적인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부대장의 허락 아래 일주일에 2번 특별 훈련이 열렸습니다.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중심이 높으면 쉽게 균형을 잃게 됩니다. 신병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준혁 이병님,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긴장을 극복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무장공비를 제압했던 그 순간 검도 대회 결승전에 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긴장은 없앨 수 없다. 다만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검도에서는 심기일치라고 말하는데 마음과 기운과 기술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훈련이 끝난 후 도윤 병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아서 전역할 수 있게 됐어. 처음엔 널 무시했었는데 정말 미안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장님,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행정반으로 향하는 길에 민지우 하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준혁 이병, 아니, 일병으로 진급했으니 이제 장준혁 일병이네. 잠시 얘기 좀 할까? 함께 걸으며 민지우 하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나는 너를 오해했다. 부드러운 남자는 약하다는 편견이 있었지. 하지만 그날 작전에서 내가 본 건 진정한 용기였다. 민지우 하사의 솔직한 고백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 전장을 움직인 건 너였다. 너의 판단력과 용기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지우 하사가 덧붙였습니다. 너 같은 병사 덕분에 군대가 인간다워지는 거야.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자. 오후 또 다른 신병이 찾아왔습니다. 입대한 지 일주일 된 병사였죠.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장준혁 일병님, 저는 여기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저를 약하다고. 그 모습에서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곧 달라질 거야. 그의 눈빛이 조금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제가 배워온 모든 것들의 의미를요. 단순히 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최전방의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서울의 하늘과는 다른 더 깊고 청명한 푸르름이었죠.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